망망대해 3만 리 길을 달려 페르시아만에 도착한 C 비전호가 원유를 싣는다. 4,800만 에너지의 원천, 석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 갑작스런 엔진 이상, 배전을 집어삼키는 파도. 곳곳에 도사린 테러의 위협 속에 울산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생명선. 세계는 지금 오일로드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파일럿선 한 척이 울산 앞바다로 달려간다. 울산항으로 들어오는 유조선들의 뱃길을 안내해주는 도선사가 탄 배다. 30분을 달리자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싣고 돌아온 초대형 유조선 C 비전호가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부터 울산까지의 뱃길은 도선사가 안내를 한다. 수심도 얕고 통행량도 많은 연안의 바닷길.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거의 거리 53. 1시간 후 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비전호가 부위에 배를 묶기 시작한다. 맥시멈 브레이킹 로드가 한 420톤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로프의 장력으로 인해서 배가 매달리는 방식이 되죠. 다음엔 원유 수송 파이프와 이어진 호스를 연결해야 한다. 15톤이나 되는 연결 호스가 끌어올려지면 갑판 위에선 그 호스를 원유 주입구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원유 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나면 원유 하역실이 바빠진다. 드롭 라인 CO 615번에 이항선 스탠바이하고 뽑으면은 게이트 밟고 모두 17개의 탱크에 가득 찬 원유를 치밀한 계산하에 순차적으로 잘 내보내야 한다. 지난 9월 초 울산항을 떠나 40여일 만에 돌아온 C 비전호가 싣고 온 원유는 모두 230만 배럴. 대한민국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이다. 12,0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의 원유가 유조선에서 부위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정유 공장까지 보내지는 것이다. 비전호는 하역과 동시에 제출항 준비에 나선다. 정박 시간은 불과 이틀. 가족들과의 해오는 짧기만 하다. 이거 하고 있으면 잘린다 회사에서. 이거 방송 나가는. 이 방송 안 나온다. 편집한다. 계속되는 하역 작업과 제출항 때문에 만남도 배 안에서만 가능하다. 초보에 초보. 쉬운 기타 섞으라. 선상 생활의 힘겨움보다 고통스러운 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자녀분이 더 보고 싶습니까? 사모님이 더 보고 싶습니까? 그게 뭐 당연히 마누라지. 애들이 이거 보면 자녀분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다. 그래서 이걸 가오라 했다. 애들도 당연한 거 알고 있습니다. 6월달 찍었지. 6월달 이제 그 가족 사진 10년 만에 찍었어요. 한 번 출항에 40일 항해. 그 어떤 만남의 시간보다 소중할 수밖에 없다. 낙엽은 떨어지는 거야. 하역 작업은 밤을 새워 계속됐다. 이튿날 새벽, 갑판 위는 이른 시각부터 분주하다.
어제 아침 원유 하역을 위해 연결했던 호스의 분리 작업이 한창이다. 하역이 끝난 것이다. 그러면은 하역이 다 끝난 겁니까? 네, 하역은 다 끝나고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부위에서 예. 이완하는 작업하면 그냥 출항할 거예요. 이제 출항하는 예, 거예요. 예. 소리나도 안 들어도 하선하는 선원, 출항하는 선원 가족들이 서둘러 배를 내린다. 근데 지금 내려가는데 왜 배웅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근무 중이라서 당직 중이라서 일하고요. 네. 저는 혼자. 혼자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 선미 양사 그렇지. 예 사장님. 예 선미 닭발리 그저요. 작은 예인선이 뱃머리를 서쪽으로 돌려놓으면 시 비전호가 비로소 힘차게 시동을 건다. 스타볼 20. 울산에서 페르시아만으로 그리고 다시 울산까지 돌아오는 만 40여일간의 항해. 선적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정박하지 않고 에너지의 바닷길을 달려야 한다. 위험이 닥쳐도 피해갈 길이 없는 오직 한 길의 원유 수송로.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12,000km의 바닷길이다. 그 위를 적재량 30만 톤의 거대한 선체가 달린다. 높이 29.7, 폭 59.6m의 선수에서 선미까지 총 336m. 육산 빌딩보다 100m나 길다. 백값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에 달한다. 그 위에 세워진 아파트 6층 높이의 브릿지는 24명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이자 일터다. 운항에서부터 선적까지 시 비전호 원유 수송 임무의 책임자는 권원창 선장. 경력 35년의 베테랑이다. 원유 파이프가 그물처럼 깔려있는 갑판 위. 불씨 하나도 용납해선 안 되는 이 위험지대는 이를 항해사 김명성 씨가 맡는다. 기관실의 수장은 22년 경력의 이문섭 기관장. 승조원들의 식사를 맡고 있는 건 조리장 전정석 씨다. 얘는 육고입니다. 여기가 제일 온도가 낮겠네요. 40일간 승조원들이 먹어야 하는 식품의 양은 창고 5개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나다. 몇 달씩 땅을 밟지 못한 채 기름 탱크 위에서 지내야 하는 승조원들에겐 그나마 음식이 보약이다. 식수와 생활용수는 바닷물로 만들어 쓴다. 하루에 30톤, 1.5리터 페트병 2만여 개 분량이 필요하다. 울산항을 떠난 지 이틀째. 선장입니다. 테러 비상 대응 훈련 실시합니다. 선상 테러 대비 비상 훈련과 소방 인명 구조 훈련이 실시된다. 9.11 테러 이후 국제해사국은 바다를 항행하는 유조선은 출항 48시간 이내 반드시 테러 대비 훈련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만큼 바다는 위험해졌다. 지금 법적으로 국제법으로 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해야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상황을 대비해서 또 꼭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배 한 척을 만나기 힘든 지루한 항해. 망망대해 위로 떴다가 사라지고 나는 해를 바라보면서 시 비전호는 서쪽으로 달린다.
시 비조노가 선적할 원유의 생산지 페르시아만. 사막 곳곳에 유종의 불꽃들이 눈에 띈다. 석유 관련 시설은 어느 나라건 국가 기밀 시설 중에 하나다. 취재진은 어렵사리 쿠웨이트 석유공사에 불간 유전의 취재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각지의 유정에서 채굴된 원유가 모여서 분류되고 다시 보내지는 집유센터다. This crude, I mean this separator crude, always we take a sample here. 다양한 원유들이 이곳에서 1차 정제되어 원유 탱크로 유조선으로 보내진다. This GC is capacity is 115,000 barrels per day. From the dry tank go to the pumps and then go to the storage tank and then from the tanker shipping. 불모의 사막에는 원유 수송관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부터 5위까지 나라들이 모여 있는 페르시아만. 세계의 석유 매장량의 65%가 이곳에 묻혀 있다. 석유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석유의 중동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나라는 한 전체 수입하는 물량이 한 70%쯤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70%쯤 되는데 물량 공급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적은 사실은 없어요. 옛날에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그다음에 미국의 그 이라크 침공 이런 때 원유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위험성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없으려는 보장은 사실은 없거든요. 시 비조노의 첫 기항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후자이라항. 취재진은 이곳에서 다시 시 비조노에 승선할 계획이다.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의 주유소 격인 후자이라항은 언제나 세계 각국의 유조선과 화물선들로 붐빈다. 1시간쯤 배를 달리자 멀리 시 비조노의 거대한 몸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울산을 떠난 지 16일째. 원유를 싣기 위해 탱크에 담았던 해수를 다 내보낸 시 비조노는 울산에서보다 훌쩍 키가 컸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취재진도 검색을 마친 뒤에야 승선할 수 있다. 주유소가 없는 바다 위. 선박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은 벙커링 선박이다. 10,000톤 규모의 선박에 벙커 시유를 담아와 유조선 곁에 연결하고 급유를 한다. 오후 1시에 시작된 급유는 밤늦도록 계속됐다. 시 비조노는 이 후자이라 항에서 한 항차분의 연료를 한 번에 넣는다. 드디어 급유가 끝난 모양이다. 하루에 100톤 정도의 연료를 소비하는 시 비조노는 무려 4,000톤의 연료를 받았다. 저희가 오늘 받은 양은 4,000톤 정도 되는데요. 따지면은 1톤 트럭 4,000대 분량을 지금 오늘 받은 겁니다. 몇 시간 동안 받으셨어요? 오늘 받은 시간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8시간. 예. 이튿날 아침. 시 비조노가 닻을 올린다. 다음 목적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제벨다나 항.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적이 시작되는 것이다. 페르시아만을 들어가기 바로 전 낯익은 배 한 척이 눈에 띈다.
시 비전어와 쌍둥이 선박인 엠페로호와 마주친 것이다. 그래, 지금 어디서 싣고 나옵니까? 예, 저희 지금 메사이드에서 먼저 싣고요. 그다음에 미나라마디 두 군데 싣고 이제 울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달씩 연락조차 나누기 힘든 선원들에겐 정말로 반가운 손님이다. 민호 차량이 다 진급했다더나. 우리 기수 거의 다 진급했다. 내 만난 애들은 다 거의 진급했다. 우리는 언제 진급하지? 제벨다나 항으로 가려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왼편에 호르무즈 해협의 상징인 리틀 코인 등대가 아련히 보인다. 비로소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이라크 사태 탓인지 헬기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해상 유전을 지키는 군함들까지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은 곳곳에 시한폭탄이 깔린 지뢰밭과 같다. (1980년부터) 8년간 계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91년의 걸프전과 최근의 이라크 전쟁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데다 이란의 핵 개발 의혹 등 잠재적 분쟁의 소지도 적지 않다. 그때도 우리가 하면은 야간에 항해들 끄고 출항하는데도 그때 아마 그 포가 본선 후미에 몇 발 떨어지는 걸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른 대형선들이 미사일 맞아가 침몰된 배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그때 같은 한 배가 그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 기관실 맞아가지고 보레가 터져가지고 기관실 전 성전 12명이 사망의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난해 4월 이라크 해안의 석유 시설 2곳과 유조선이 자살 공격으로 폭파됐다. 2002년 예멘 해안에서 폭발한 프랑스 유조선 랭브루호 역시 테러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예멘 법원은 2000년 발생한 미국 해군 함정 코로 폭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알카에다 요원 1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페르시아만의 분쟁은 점차 바다로 확산되고 있다. 테러의 대상으로 구상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 관련 시설과 유조선들이다. The most likely targets of al-Qaeda attacks are the transportation and energy sectors and facilities or gatherings that would be recognized worldwide as symbols of American power or security. 심지어 지난 7월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는 알바스라 홈페이지에 한국 선박을 구체적으로 지칭해 테러 경고까지 했었다. 주간 항해는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레이더들 보고 또 육안을 직접 볼 수 있지만 야간에는 지금 의지하는 것이 걔들 도는 게 보면은 거의 불 끄고 스피드보드가 들어오니까 레이더밖에 안 되거든요. 유조선 곳곳에는 조난과 테러에 대비한 비상경보기가 부착돼 있다. 제벨다나항 부근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아침, 항행 18일째다. 도착 5일째입니다. 항구에 다가가기 전 선장이 도선사와 교신을 한다. 어느 나라든 유조선이 입항하려면 그 지역 도선사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편으로 도착한 도선사가 서둘러 시 비전호에 오른다. 도선사의 안내에 따라 시 비전호는 제벨다나 항으로 들어간다.
곳곳에 부위가 떠 있는 제벨다나 항은 이미 원유를 선적하는 유조선들로 가득하다. CP 전원은 곧바로 선적을 시작했다. 선적은 유조선에선 비상 상황이다. 전 승조원이 24시간 비상당직 체제로 근무한다. 부위의 송유관 연결 호스가 배에 고정되면 선적은 시작된다.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온 원유는 바다 중간에 고정된 부위를 통과하고 또다시 호스를 거쳐 유조선에 실리게 된다. 원유 선적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다.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원유를 실어야 한다. 배가 기울지 않도록 17개의 탱크의 균형을 고려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아야 한다. 1cm라도 모자라면 손실은 엄청나다. 1cm 정도 내려가는데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니까요. 그럼 한 4천만 원? 하나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박해 있는 동안 배는 엔진을 멈춘다. 기관실에 엔진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40도의 폭염 속에 꽉 막힌 엔진룸. 승조원들의 얼굴엔 땀이 쏟아진다. 배가 언제든 달릴 수 있도록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기관실의 임무다. 바닥에 뭐 쇠조각 같은 거 없나? 베이스 말고 메탈 조각 있는지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선적에는 만 하루가 걸렸다. 5개의 탱크에 63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채운 CP 전호에서 연결 호스가 분리돼 나간다. 하룻밤을 CP 전호에서 보낸 도선사도 떠날 준비를 한다. CP 전호는 평상시 5항구를 돌며 선적을 해야 하지만 한 곳만 더 가면 이번 항차는 임무 완료다. 다음 목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항. 1차 선적이 끝난 비전원은 13m나 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선장이 배의 속도를 늦춘다. 수심이 얕은 데다 배는 가라앉아 속도를 높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곧 사우디아라비아다. (16척이야) 사우디아라비아 입항 예정이다. 카메라 알콜 종류 담배 함부로 인상을 소지하고 있는 승조는 세관 공인 창고로 사우디아라비아 영해로 들어서기 전 담배와 술, 카메라는 모두 창고에 보관된다. 그 군사 기밀을 갖다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밑에 좀 수침을 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 사우디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제재하는 걸 좀 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배포한 시일로 봉인까지 해야 한다. 항구 사정으로 CP 전원은 이튿날 밤에야 선적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루 운임 7만 달러, 비전원은 7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도선사와 교신을 한 것은 밤 10시. 파도가 높아 도선사는 헬기를 타고서야 CP 전호에 도착했다. 파도 때문에 호스 연결 작업도 만만치가 않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정이 대기하는 가운데 승조원들이 사투를 벌인다. 1시간 반의 작업 끝에 겨우 호스 연결 작업이 끝나고 선적은 새벽 2시에야 겨우 시작됐다. 이튿날 아침 만선의 비전호 굴뚝에선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가스가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제 17개의 탱크는 모두 원유로 채워졌다. 우리 돈 1,000억 원어치의 원유다. 이젠 이 원유를 무사히 울산까지 수송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다가 문제다. 잠시 잠잠했던 바다가 다시 요동을 친다. 도선사를 태우러 온 헬기가 배 위에 내려앉지도 못할 정도다. 다행히 헬기는 무사히 떠났다. 이젠 출항이다. 항해 22일째 원유의 무게로 한층 더 가라앉은 시 비전호가 뱃머리를 돌린다. 길조인지 사우디아라비아 근해를 벗어나면서 바다는 다시 평온해졌다. 들어설 때 저만치해 보이던 리틀 코인 섬. 등대가 훨씬 가까이에서 큼지막해 보인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뒤로 하고 인도양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인도양은 잔잔하고 너른 바다다. 인도양에 접어들면서 햇살도 바다도 한층 선명해진다. 갑자기 선수에서 돌고래들이 유조선과 함께 달리며 화려한 쇼를 선보인다. 승조원들도 이렇게 많은 돌고래 떼는 처음 본다고 했다. 선적이 끝나도 일상은 계속된다. 비전호의 오일맨 유영근 씨가 필리핀 선원들에게 교육을 한다. 이제 일반 선원 중에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저녁은 삼겹살의 와인 파티다. 선적을 자축하고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자리. 승조원들이 오랜만에 여유를 즐긴다. 오후 6시면 일과는 끝난다. 당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겐 자유시간이다. 선적까지 마쳤고 바다도 잔잔하니 마음은 더욱 홀가분하다. 승조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휴일 낮의 족구시합. 낚싯줄로 묶은 족구공으로 휴일 한때를 한껏 즐긴다. 항행 도중 엔진실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연료 공급 파이프가 샌 것이다. 이른바 데드쉽, 엔진을 세워야 하는 비상 상황이다. 주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엔진을 스톱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시 비전호는 1년이 채 안 된 새로운 배.
다행히 2시간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바다 위에서 보는 석양은 더욱 아름답다. 울산으로 향하는 C 비전호의 항해는 아직까지는 순조롭다. 아무리 순조로운 항해도 야간 항해는 위험하다. 123 항해사가 3교대로 24시간 조종실을 지킨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형 어선이라도 출몰할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밤에 어려운 점은 이제 날씨가 안 좋거나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시정이 안 좋을 때, 시정이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때 항해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선 같은 거 출현이 많이 됐을 때 그때 항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평온해 보이는 인도양에도 안정적인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려는 열강들의 물밑 전투가 치열하다. 이라크전에 이어 바다의 패권까지 장악하려는 미국은 최근 대테러전을 이유로 인도양의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다. 2001년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해상 자위대를 파병했던 일본도 이제는 작전 반경을 인도양까지 넓힌 상황이다. これまでは日本は守備範囲といいますかね、1000マイルの海上交通を保護するという考えでずっとやってきた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状況になってくると1000マイルも超え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だろうと。 최근 일본은 인도양의 중심국인 인도와 해상 안보 회담을 개최하는 등 인도와의 해상 군사 동맹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And I think we'll support any initiative which flows out of this dialogue when the issue is taken at the government level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e will very carefully apply ourselves and try to come out with some new mechanisms, new initiatives to move forward. 인도양에 들어설 땐 돌고래 떼가 반겨주더니 이번엔 날치 떼다. C 비전호는 적도 부근을 지나고 있다. 지금은 그 전통이 사라졌지만 과거 유조선들은 적도를 지나며 적도제를 올리곤 했다. 용왕님께 남은 바닷길,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것이다. 승조원들은 취재진을 위해 특별히 적도제를 준비했다. 항해 33일째, 승조원들이 야간 순찰을 돈다. 이른바 해적 당직. 공포의 해적이 출몰하는 말라카 해협에 들어선 것이다. 갑자기 주위로 맴돌다가 어떤 한척이 갑자기 접근을 하더라고요. 3마일 이내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사망사님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선장님 호출하셔서 이제 급하게 엔진 써가지고 한번 대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형 보트를 타고 다니며 화물 약탈, 선박 탈취, 선원 납치 등을 일삼는 말라카 해협의 해적들은 이제 국제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선박도 10여 차례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 자동 소총과 위성장치 등 첨단 장비로 무장한 해적들은 인명을 앗아가는 무장 세력으로 등장했다. 최근 해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말라카 해협 인근 국가들은 모두 해적 문제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해적 신고센터. 해적 피해 사례를 수집해 경고문을 보내고 비상경보 체제를 운영하는 등 해적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다. 그러나 이런 국제기구의 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대판 해적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적과 테러 세력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Terrorist groups usually replicate land technologies out at sea. Whatever land capabilities they have developed, it's a question of time that they can repeat them at sea. We have seen a number of terrorist groups doing land suicide attacks, being replicated out into maritime suicide attack. 말라카 해협에 들어서자 조종실의 긴장감이 감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협회, 말라카는 해적뿐 아니라 좌초의 바다로도 악명이 높다. 가장 좁은 곳은 18km. 정작 대형 선박이 지날 수 있는 길은 더욱 좁다. 크고 작은 선박들이 조심스럽게 항해를 이어가는 곳. 시 비전호는 말라카 해협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원패덤 뱅크에 다다랐다. 원패덤 뱅크 이쪽 주위가 상당히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 주의를 기울여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주위에 선박도 많고 어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심도 얕고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가. 원패덤 뱅크, 말 그대로 수심이 한 길에 불과하다. 바닷속 곳곳에는 배에게 치명적인 모래톱들이 솟아있다. 수심이 낮은 곳은 바닥과 해저 사이가 1m도 되지 않아 조금만 항로를 이탈하면 곧바로 좌초로 이어진다. 이 통과를 할 때 보면은 거의가 매 위치를 자주 내야 되고 그리고 부위 식별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부위 식별을 확실히 못하다 보면은 여러 부위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착오해갖고 배 좌초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830km의 말라카 해협 끝자락에는 싱가포르항 앞바다가 기다린다. 해안의 건물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는 뱃길. 항로는 더욱 좁아지고 선박들의 왕래는 빈번하다. 필리핀 승조원들은 오랜만에 가족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거의 일렬로 서서 달려야 하는 선박들에겐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공포의 뱃길이다. 배가 간다고 해서 스톱을 하면 바로 스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계속 가는 거를 멈춰지진 않고 옆으로 가면 좌초되고 배는 달려오고 그럴 때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600여 척의 선박이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앞바다를 왕래한다. 때문에 이곳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It's a narrow sea strait with highly congested sea traffic of large crude containers passing through this, military logistics of the various countries passing through this, and therefore any disruption in this strait is going to be critical. It's going to be highly vulnerable there. 최근 미국은 말라카 해협 인근 국가들에게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미군 투입 의사를 밝혔다. 동남아 지역 내 알카에다 연계 조직들이 해적을 앞세워 대형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We certainly have, as a Pacific nation, we have an interest in this region, have for hundreds of years, and certainly we will maintain a capability here and close working relationships with our friends and allies.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즉각 해당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은 즉각 테러 공동 협정을 맺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미군의 투입은 필요 없다는 공동 시위를 벌인 셈이다. 向世人展示了
그에 못지않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다. 미군이 말라카 해협에 주둔한다면 중국도 해군력 증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 2020년이면 석유 소비량은 3배로 늘어난다. 석유 확보는 중국의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对石油、对那个中东石油的这个依赖，对石油运输方面，我们对外籍油轮也是很大的依赖。我们国家自己这个运载能力还不足10%，很大90%的这个石油运载工具全是依靠外籍油轮。我们的运输航线也主要依赖于马六甲海峡。在这种情况下，我们没有适当的海军力量，我们的利益得不到保证。石油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時はやはり国家は破綻します。これは戦争の前日本が経験したことですね。日本は東南アジアの石油を輸入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アメリカの潜水艦の力の前に敗北を喫した。この経験に学んで日本は石油ルートを確保するためにマラッカ海峡をとても重要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 싱가포르 해협을 빠져나오면 바다는 다시 넓어지고 왕래하는 선박들도 줄어든다. 멀리 보이는 호스버그 등대는 이젠 한숨 돌려도 좋다는 신호와도 같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으로 대만으로 한국으로 전부 벌어지니까 토항배들이 많이 없고 또 수심이 깊으니까 배들이 다니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국에 가깝다 생각하고 이제 좀 긴장도 풀리고 또 가족 생각도 많이 해지고 됩니다. 노진규 3항해사는 시간이 나면 주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혈기왕성한 청춘을 배 위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때도 없지는 않다. 아무래도 애인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계속 있어야 되니까. 둘이서 하고 싶은 게? 둘이서도 하고 싶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는데 계속 있어야 되니까. 뭐 친구 생일인데 삼겹살 소주 한잔 하고 싶으면 못 하는 거니까. 이미 50주를 넘어선 유영근 씨는 하루 3번씩 가판 위를 돌며 운동을 한다. 가족을 위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한다. 그 이상 좋은 게 없지. 부모된 입장에서는. 사진은 이거는 뭐 타실 때마다 조금씩 새로 가지고 오세요. 어떠세요? 네, 과 다니면서 뭐 알라들 얼굴도 한번 보고 술 한잔 먹고 쳐들어가면 하면 또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요거 집사람이 내 생선 좋아한다고 대구 생대구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말라놨는데. 남중국해로 접어들자 집채만한 파도가 뱃머리를 후려치기 시작한다. 평균 15노트로 달리던 배의 속도가 11노트까지 떨어졌다. 기관실과 브릿지에 각종 경고등이 수시로 들어올 정도로 거센 파도. 갑판 점검에 나선 승조원들이 파도에 휩쓸려 갈 듯 위태롭다. 카메라도 파도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해적의 바다를 지나자마자 이번엔 자연의 거대한 힘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겨울이면 남중국해에 불어닥치는 계절풍을 만난 것이다. 예, 여기가 10월부터 다음 해 2월, 3월까지가 이 동지나 남지나가 계절풍입니다. 계절풍이고 저 싱가포르 벗어나게 되면은 계속 이제 계절풍이 들어오지요. 폭풍 탓에 하루를 더 지체한 시 비전호는 결국 항로를 수정했다. 타이완 동쪽 항로 대신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해협을 빠져나가게 된다. 파도도 피하면서 이제 가는 길로도 갈 수 있고. 대만이 좀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섬 사이가 파도랑 저수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대만 통과하는 동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빠져나가기 전 만나게 되는 남사군도. 100여 개의 섬과 산호초로 이루어진 무인도다. 하지만 이 지역에 2천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인근 6개국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해진 곳이다. 중국이 필리핀령 무인도에 어부들의 쉼터를 만들자 필리핀 해군이 중국 어부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이 베트남은 무인도에 군용 활주로를 만드는 등 실력 행사를 하고 나섰다. 중국과 태국,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등 6개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물론 이 지역의 석유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발단이 된 것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였다. 중국과 일본 사이 8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 국민들은 시위대를 조직해 자기 영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역시 등대를 설치하고 시위 중국인을 체포하는 등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은 날로 가열되고 있다. 분쟁의 불씨는 흑해 유전에 맞먹는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내에 아시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디서 원인이 돼서 일어나겠느냐 한번 이걸 1000명을 상대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이 해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해양의 그 자원 확보, 그다음에 그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해양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첫 총성이 분쟁의 총성이 해양으로부터 올 수 있다. 우리의 원유 수송로 곳곳에서 바다의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그 선두이자 중심에 서 있는 건 역시 미국이다. 인도양과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까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수송로 16개의 거점을 장악하려 한다. 미국을 제외하곤 유일한 이지스함 보유국 일본도 끊임없이 해양 진출을 노린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방위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해상 자위대다. 미국, 일본, 인도의 3국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가장 큰 움직임이고 여기에는 또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 증가에 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해군력의 질적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이 되는 것. 군사력의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과 구축함 등 무기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실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군사력을 확보하고 또 그 군사력이 해당 지역의 안전을 갖다가 담보하고 있을 적에 개별 이익이 충돌하는 그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우위에 설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해군력 그 자체가 군사적인 충돌 상황을 갖다가 위해서라기보다도 평화 시에 협상을 쉽게 이끌어내고 다음 구체적인 이익을 갖다가 더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발판이라는 거죠. 항해 39일째. 시 비전호는 타이완 해협을 거쳐 제주도 남쪽 해상에 도착했다. 우리 해군 초계기가 시 비전호를 맞는다. 바로 곁에는 최신희의 구축함인 이순신 함의 모습도 보인다. 네, 입항제 울산 아침 09시 30분 울산 도착 예정입니다. 9일시 탱커 원유 지금 현재 아직 우리 해군은 연안 해군 수준에 머물러 있다. 50여 년 동안의 남북 대치가 빚어낸 결과다. 해군의 주력 함정이자 대양 작전이 가능한 구축함은 4척에 불과하다. 원유 수송로 확보를 놓고 다투는 열강의 해군력과 비교 상대가 되질 못한다. 전략기동 함대는 제일 큰 것은 우리 이제 LPX 이런 대형 상륙함, 그리고 이지스급 구축함, 그리고 현재 한국형 구축함인 KDX-2 클래스, 그다음에 군수 지원함, 이러한 것들이 선단을 이루는 이런 함대, 그래서 전략기동 함대를 저희들이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자 가까이 부산이 보이기 시작한다. 왼쪽 배전 너머로 해운대 앞바다 광안대교의 모습도 육안으로 보인다. 울산이 가까워지면서 1항해사가 갑자기 분주해졌다. 하역 작업을 진두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사이드 훈을하다 수면상 1m 쪽에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파일럿선이 시 비전호를 맞는다. 마지막 길 안내를 해줄 도선사가 도착한 것이다. 항해를 시작한 지 41일째. 시 비전호는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울산 외항에 도착했다. 멀리에는 시 비전호의 원유를 기다리는 정유 공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41일간의) 항해, 해적과 테러의 위협 사이로 폭풍과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돌아온 시 비전호. 정겨운 항구 풍경 앞에서 승조원들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다. 마음도 이제 좀 푸근해지고 뭐 이제 울산 도착하니까 이제 가족도 봐야 되니까 또 마음이 안정이 많이 되지. 그리고 뭐 기분은 좋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희 친구들, 제가 아는 분들, 그분들이 하루 동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한 배로 옮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겨울에 뭐 따뜻한 난방을 쓴다든가 차를 이제 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제가 이런 노력함으로써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 사명감이 제일 큰 이제 남은 것은 하역 작업. 하역팀들은 호수를 연결하느라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다.
열면 그 사이 검사관이 원유 샘플을 채취한다. 이번에 가져온 원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똑같은 원유입니다. 원유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원유는 까맣고 뻑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유도 있고 이렇게 라이트한 원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 비전호의 하역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될 것이다. 선원들은 다시 가족과 하루 동안의 아쉬운 만남을 가질 것이고 또다시 출발이 준비될 것이다. 그 사이 시 비전호가 싣고 온 석유 230만 배럴은 우리 경제의 혈맥을 타고 흐를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어주고 끌어줄 또 하나의 생명이 흐른다. 모든 세계 전사에서 그 나라의 수도를 뺏기고도 이긴 예는 많지만 석유 수송로를 뺏기고 이긴 예는 없다. 니미츠 제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이 특히 수출형 그 생존 전략에 있는 한 한국의 그 석유 수송로에 대한 중요성은 국가의 생존하고 그대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아, 12전 항공산 울산에서 출항하면 어디로 가는지 항구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양해했습니다. 우선 지금 코스 이틀 뒤 하역을 마친 시 비전호가 다시 출항 신고를 한다. 어느새 지난 항해의 피로는 모두 씻었다. 155. 시 비전호가 다시 바다로 나선다. 그 앞길에 무엇이 기다릴지라도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 울산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생명선. 산만리 코리안 오일로드 위에는 또 다른 시 비전호 30여 대가 바다를 달리고 있다.